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상희입니다. 세금 잘 알고 잘 내기 위한 세금 톡톡 시간인데요. 지난 영상에 이어 최용준 세무사님을 모시고 상속세 폭탄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게 오히려 상속세 부담을 키운다고 해서 조금 놀랐는데요. 상속세 폭탄을 부르는 잘못된 행동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 될까요? 네. 이 상속세, 증여세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미리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해 놓으시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부동산을 그대로 물려주시는 게 유리할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보통 부동산을 매각하는 건 양도세 문제 같은데 그게 상속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우리 상속을 앞둔 부모님이 미리 부동산을 매각하시게 되면 뭐 당연히 양도세 문제도 생기겠지만 사실 부동산이 현금화되면서 상속세나 증여세에도 엄청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괜히 부동산을 파시는 바람에 오히려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하이투자증권 고객분 중에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사례와 함께 같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은 우리 상희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5남매 중 막내 아들이고 위로 누나 4명이 있습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는 대부분의 재산을 제게 상속해 주시려고 했지만 그 중에 상가만큼은 누나들에게 주고 싶어 하셔서 어머니 뜻대로 상가를 팔아서 누나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어머니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어차피 어머님 뜻대로 상가를 누나들에게 나눠준 것 뿐인데 이것 때문에 세 부담이 커졌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제가 이분과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어머니 뜻에 따라서 어머니 상가를 5억 원에 이렇게 양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양도세 1억 원을 내시고 나머지 4억 원을 누나들에게 각자 1억 원씩 현금과 수표로 이렇게 나눠주셨던 거죠. 그 후 얼마 안 돼서 어머니께서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경우는 상속세 조사 대상이셨는데요. 보통 세무서는 돌아가신 분들이 사망하기 몇 년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신 게 있으시다면 혹시 그 부동산 매각 자금이 우리 자녀들에게 몰래 나눠주지는 않으셨는지 그 매각 자금의 흐름을 꼼꼼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례에서도 어머니 임종 전에 상가가 양도된 사실을 우리 세무서가 알고 우리 어머니와 따님들의 계좌를 꼼꼼하게 조사해서 그 양도대금이 어머니 계좌가 아닌 우리 따님들의 계좌로 이렇게 살짝 흘러 들어간 사실을 적발을 해낸 겁니다. 그 결과 우리 따님들은 원래 내야 됐던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각자 700만 원 정도의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고 만 거죠. 이처럼 부모님의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처분한 부동산이 있으시다 그러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그 양도대금의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결국은 증여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세뿐 아니라 증여세, 가산세까지 너무 부담이 크셨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더 큰 세금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요? 혹시 그게 상속세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세가 또 추가가 됩니다. 우리 사망하시기 전에 따님들이 증여받은 4억 원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면서 증여세에다가 상속세까지 추가로 내셔야 되는 거죠. 이분 어머니의 상속세율이 40%였는데요. 그럴 경우에 따님들의 상속세는 각자 4,200만 원씩 추징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및 상속세 합계액은 각자 약 4,900만 원씩 총 1억 9,600만 원에 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어머니께서 5억의 상가를 팔아서 양도세 1억 내시고 따님들 4명에게 각자 1억 원씩 나눠주셨는데 증여세와 상속세 그리고 가산세 등을 빼고 나니까 따님들이 각자 손에 쥐는 돈은 약 5,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세금으로 절반이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이 정말 많네요.
이게 어머니께서 상가를 팔아서 나눠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일 팔지 않고 그냥 상속으로 받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세금은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만일 어머니 임종 전에 상가를 미리 양도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 따님들이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가를 팔면 시가는 5억이지만 팔지 않고 상속해 주시면 상속세는 기준시가로 계산하거든요. 이 상가의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은 2억인데 상속세율 40% 감안하면 상가에 대한 상속세는 약 8천만 원. 따님들 4명이 상속받는다면 각자 약 2천만 원씩 상속세를 납부하면 됐을 겁니다. 이때 조심하실 점은요. 상속받고 나서 바로 파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받고 5억 원에 바로 파신다면 상속세 계산할 때 기준시가 2억 원이 아닌 시가 5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자칫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율이 좀 높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팔지 말고 좀 기다리셨다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파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보통 돌아가신 달에 말일부터 6개월이거든요. 요 이후에 파시는 게 좋고요. 더 기다리실 수 있다면 법정결정기한 이후, 이 법정결정기한이라는 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이거든요. 이 이후에 파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비로소 우리 따님들이 이걸 5억 원에 양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2억 원에 상속받아서 5억에 팔았으니까 양도차익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요. 이 양도차익 3억 원도 4명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따님들의 양도세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각자의 양도차익 7,5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면 1,300만 원씩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요. 이 경우 총 세부담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머니가 미리 팔아서 나눠주신 경우를 보면요. 어머니가 5억 원의 상가를 팔으면서 양도세 1억 원을 내신 후에 딸들 4명에게 1억 원씩 나눠준 것이 적발되면서 증여세로 각각 700만 원씩 냈고요. 다시 증여하신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면서 상속세로 4,200만 원 정도 추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따님들은 각자 받은 1억 원에서 세금을 내고 나니까 5,1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반면에 우리 어머니가 그대로 상가로 상속해 주셨다면 상가 기준시가 2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로 우리 따님들 각자 2천만 원씩 내셨을 거고 이를 5억 원에 팔았을 때 양도차익 3억 원이 분산되면서 양도세로 각자 1,300만 원씩 냈을 겁니다. 그럼 이 상가 양도대금 1억 2,500만 원 중에서 세금을 다 내고도 이 따님들 각각 세후 9,200만 원씩 확보할 수가 있었겠죠. 예. 결국 이렇게 미리 부동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으로 그대로 상속을 받은 다음에 자녀들이 파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의 세금 차이는요, 1인당 4천만 원씩, 자녀 4명을 합하면 모두 1억 6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금 차이가 정말 크네요. 그런데 사실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임종 전에 급하게 팔아서 나눠주시려는 건 혹시 사후에 자녀들이 싸울까봐 염려가 되셔서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치만 미리 팔아서 나눠주면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고 하니까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만일 내 사후에 자녀들이 싸울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미리 유언공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 사후에 어떤 부동산은 누가 상속받는다 이렇게 유언공증을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지정된 자녀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재산 분쟁의 소지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급히 양도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필요한 세금들도 아낄 수 있어서 미리 이렇게 유언공증을 해놓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병환 중에 계시거나 고령자분들 중에서 상속세 염려가 되신다고 해서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시는 이런 방법들은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재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내 부동산이 기준시가와 시가 차이가 큰 경우라면 이걸 미리 양도했을 때 상속세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상속재산을 크게 만들고 상속세 부담까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부모님 임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양도대금을
어디로 갔는지 그 흐름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심결에 양도대금을 자녀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만일 자녀계좌로 입금이 된다면 증여세 신고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상속세 폭탄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